새로운 레벨을 만들기 전에 먼저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스타트 콘텐츠 폴더에 있는 내용들은 스타트 콘텐츠 레벨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나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상위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폴더를 선택하면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my content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 콘텐츠 폴더 구조랑 유사하게 한번 해볼게요. 뉴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map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맵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맵을 추가할 때는 add new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레벨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레벨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new world 이렇게 놔두죠 뭐. 그런 다음에 이 레벨을 선택하면 새로 만들어진 레벨을 저장할까요? 네, 당연히 저장을 하고 화면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레벨에는 아직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벨 에디터 화면이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양을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드 메뉴에서 라이트라는 탭을 선택해 보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라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레벨 에디터 쪽으로 드래그해서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레벨 에디터에서도 오브젝트가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월드 아웃라이어에도 최근에 추가된 디렉셔널 라이트 객체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추가했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군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디렉셔널 라이트는 이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빛이 시작하는 지점도 없고 끝나는 지점도 없고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무한히 뻗어나가는 빛입니다. 지구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작과 끝이 무한히 멀리 있는 빛이라는 것은 사실 태양빛이죠.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가 태양빛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빛을 추가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빛을 반사하는 물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달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달에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멀리 떠 있다고 해도 하늘이 까맣게 보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언리얼에는 대기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대충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검색해서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atmospheric fog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fog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tmospheric fog가 검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또 드래그해서 화면에 넣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수증기에 빛이 산란되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효과 같은 게 표현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태양에 대해서 설정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월드 아웃라이어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 현재 선택된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설정하는 창이 있는데요. 디테일이라는 탭입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옵션들 설정할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도 검색해 볼게요. sun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sun. 그러면 atmospheric fog의 sun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sunlight라는 메뉴가 나오고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체크해 볼게요. 여기를 체크하면 현재 선택된 디렉셔널 라이트를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이 대기 오브젝트의 태양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확실히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태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의 카메라를 조정해 보면 화면의 카메라를 조정하는 것 중에 로테이션 해보는 것은 Alt 키와 마우스 왼쪽 키를 드래그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네, 태양이 확실히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의 위치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에 연관되어서 위치가 표시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태양은 어차피 시작점과 끝점이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꿨을 때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물론 대기도 마찬가지고 위치 바꾸는 것 말고 로테이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로테이션 바꾸는 버튼을 클릭하고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서 바꿔볼게요. 아이고. 태양이 화면에 나오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위를 보고 이렇게 돌리고 태양을, 네, 그렇게 하면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반대편에 태양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태양이 지표면에 가까워지면 저녁이 됐거나 또는 뭐 아침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대기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산란한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세상이 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태양이 완전히 지표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이 태양빛을 받아서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스타트 콘텐츠에 있는 아키텍처라는 디렉토리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듯한 여러 가지 빌딩 블록 메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이 플루어 400 선택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현재 추가된 오브젝트를 확실히 선택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물론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우스가 정확하게 포인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 아웃라이어에서 선택하면 편하겠죠. 월드 아웃라이어에서 플루어 400이 선택된 걸 확인하고, 그러면 디테일이라는 탭에 이 오브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검색하는 거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오네요. 지워보겠습니다. 지웠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머테리얼은 어떤 걸 쓰고 있고, 위치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원점으로 바꿔볼게요. X도 0, Y도 0, Z도 0. 네. 그리고 플로우를 더블 클릭하면 월드 아웃라이어에서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 포커스가 이 물체 가까이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 디렉셔널 라이트 오브젝트도 화면에 같이 표시가 되도록 한번 조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앰모스피릭 오브젝트도 화면에 같이 표시가 되게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디렉셔널 라이트랑 앰모스피릭 포그의 위치는 사실은 전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래도 화면에 표시가 되면 방향을 바꾸거나 할 때 좋겠죠. 네. 그러면 다시 플루어 400 객체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밑에 있는 디테일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 로테이션, 그 다음에 확대를 조정하는 스케일, 이 세 가지 다음에 나오는 게 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모빌리티를 여기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이 있는데 무버블이라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은 무버블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한 개 더 추가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까지 만들어 볼게요. 여기 긴 막대가 있는데, 필러가 있는데 선택해서 조금 전에 만든 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보겠습니다. 필러도 같이 필러가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디테일에서 무버블이라고 해볼게요. 무버블. 화면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태양빛의 위치를 바꿔서 그림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을 설명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하고 방향을 고쳐볼게요. 좌우로 이렇게 조금 뒤에 가서 볼까요? 자, 태양의 방향을 좌우로 바꿔보면 그림자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바꾸면 그림자 위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색깔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작동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막대를 보십시오. 막대는 지금 태양 위치로 봤을 때 역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맣게 보이는군요.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현상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물체를 볼 때,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대낮에 물체를 볼 때, 태양이 떠 있다고, 태양의 반대 방면에 있다고 해서 완전히 까맣게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대기에서 산란하기도 하고요. 지구에 있는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돼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태양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반대편,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도 어떤 옅은 색깔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반대편에 가보면 앞부분은 밝게 보이는데 뒷부분은 완전히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까맣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두운 색이라도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가 보는 실제 세상이랑 더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추가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픽스에서는 ambient light라고 하는데, 그런 빛을 산란이 되어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빛을 ambient light라고 그러는데요. 이 ambient light를 그런 효과, 비슷한 효과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한번 sky라고 검색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창에다가 sky라고 검색해 보면 skylight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왼쪽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트라는 것은 주변의 색깔을 반영해서 물체에다가 옅은 빛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주변색들은 전부 하늘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둡게 된 부분이 완전히 까만색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빛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란된 빛이 여기 비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복잡한 환경을 구성했을 때 훨씬 더 사실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카이라이트, 그 다음에 대기를 표현하는 atmospheric fog, 그 다음에 태양을 표현하는 directional light, 이 세 가지를 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